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심화교육입니다. 그동안 매니저님들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탁 관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탁 바구니에 여러 옷감이 뒤섞여 있는 경우엔 참 난감하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세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옷 중 빨간색, 파란색은 다른 옷감에 이염시키기 쉬운 염료가 들어 있습니다. 무채색의 옷감과 함께 세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바지 역시 물 빠짐이 심한 옷감 중 하나이므로 청바지 종류끼리 모아서 세탁합니다. 흰 옷, 무채색 옷감은 따로 모아 세탁하고 이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세탁을 진행합니다. 브래지어나 스카프 등 손빨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와 고가의 셔츠, 스웨터와 같이 드라이 클리닝을 진행해야 할 옷감은 물빨래 옷감과 따로 구분합니다. 매번 취급주의 표시를 확인하기엔 서비스 시간 소요가 크므로 첫 방문 시 손세탁 또는 드라이 클리닝 전용 옷감은 따로 빼놓을 수 있도록 고객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옷감 안쪽 취급 주의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구니 표시는 일반적인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사각형 모양은 기계 세탁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즉, 두 개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옷감이라면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동그라미의 물결 모양 또는 드라이라고 적힌 옷감은 물 세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탁 바구니에 일반 옷감과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럼 기호의 의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구니 그림은 물 세탁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죠? 바구니 모양에 손세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면 반드시 손세탁을 진행하도록 하고, 물 온도 앞에 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면 약하게 손으로 살살 문질러 세탁하라는 의미입니다. 물 온도는 30도, 60도, 90도로 구분하여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아주 높은 온도, 즉 삶을 수 있는 온도로 구분합니다. 화면에 나온 취급주의 표시의 중성은 물 샴푸와 같은 중성 세제만 사용해야 한다는 표시이고, 일반이라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아무 글씨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엔 일반 알칼리성 세탁세제 또는 중성세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면이나 마,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섬유용으로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약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분말형 또는 액체형 세제가 있으며, 분말형의 경우 물에 완전히 안 풀릴 수 있어 뭉치는 현상 때문에 액체형 세탁세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급적 가루 세탁세제를 고집하는 고객댁에서는 미지근한 물에 개어 사용해 주시고, 드럼 세탁기 전용 세제가 아닌 경우엔 세제 양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의료용 표백제는 산소계의 섬유 표백제를 사용하고, 주로 세탁 진행 시 세제와 함께 섞어 진행하거나 삶을 때 넣어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 세탁세제는 약 알칼리성이므로 섬유가 뻣뻣하게 변합니다. 이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약 산성에 섬유 유연제를 넣고 탈수를 진행합니다.
섬유유연제는 방수 기능이 있는 옷감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고농축으로 나오는 제품은 일반 섬유유연제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의류에 얼룩이 묻었을 경우 본 세탁 전 애벌 세탁이 필요합니다. 간장이나 원두 커피, 그리고 주스처럼 물 얼룩은 오염 묻은 즉시 물로도 제거가 가능한 얼룩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얼룩을 발견하다 보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주방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얼룩 주변을 두드린 후 세탁하면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얼룩과는 다르게 기름 얼룩으로 분류되는 립스틱, 파운데이션과 같은 화장품류라든지 초콜릿, 식용유의 얼룩이 섬유에 묻었을 경우에는 바로 물로 세척하기보다는 기름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여 기름 얼룩 주변을 두드린 후 주방세제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주방, 욕실 관리 방법입니다. 물청소를 진행하는 공간이므로 세제 사용에 주의하도록 하며 특히 대리석은 흡수력이 좋고 관리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젖은 헝겊으로 닦은 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주방세제, 베이킹소다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전용 세제로만 닦도록 합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은 거친 도구를 사용할 경우 표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스폰지를 사용하고 탄 냄비는 철 녹색 수세미로 닦지 않고 베이킹 소다와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인 후 물을 식혀 부드러운 수세미로 한번 닦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찌든 때는 얼마나 세게 문지르느냐가 아닌 얼마나 오래 불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때는 뜨거운 물과 기능성 세제 또는 주방세제와 베이킹 소다, 식초를 섞어 불리도록 하고 욕실 곰팡이는 제거제 또는 락스를 사용합니다. 액체 락스는 벽면에 휴지나 키친타올을 대고 그 위에 뿌려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30분 간격으로 해당 부분에 락스를 지속적으로 뿌려야 합니다. 먼지 청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지 청소는 동선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환기 진행을 위해 창문을 열고 안에서 밖으로 먼지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 거실, 현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간혹 방문 옆에 있는 화장대를 먼저 청소하고 침대볼을 털게 되면 도로 더러워지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가구인 침대 이불을 먼저 털어 정돈하고 옷장, 화장대, 협탁순으로 큰 가구에서 작은 가구로 이동하며 먼지 청소를 진행합니다. 먼지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와 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무장갑은 침대 프레임이나 창틀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침대 위 머리카락 등을 훔쳐낼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면장갑은 표면이 좁은 선반 또는 화장품, 장식품을 잡고 먼지를 닦아낼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빛이 드는 선반이나 유리창을 닦고 나면 금방 먼지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죠. 이땐 정전기 방지용으로 린스와 물을 섞어 마른 헝겊에 뿌려 먼지 청소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닦아주면 먼지가 다시 내려앉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기름 성분으로 욕실 물때를 녹여 제거하거나 거울, 유리에 생긴 손자국을 지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주방, 욕실의 재질별 관리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지 청소도 재질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원목은 수분 흡수가 쉬우며 변색 또는 변형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마른 헝겊으로 표면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또한 청소기에 부딪혀 표면이 파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나전칠기의 자개 조각은 표면이 거친 헝겊이나 수세미로 문지를 경우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마른 극세사 헝겊으로 표면의 먼지만 제거하고 린스물이나 기타 다른 세제 사용 시 변색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석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찬가지로 물이 닿으면 그 즉시 닫고 전용 세제를 제외한 다른 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마무리 단계인 정리 수납의 포인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수납은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편리할지 기억하고 고객이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수납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간단한 예로 수납 공간이 넓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세워 보기 좋게 정리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좁은 수납 공간 때문에 수납장 안에 작은 보조 선반을 설치하고 공간 활용을 원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댁의 환경에 맞춘 정리 수납이 포인트임을 기억해 주세요. 서비스 동선에 따라 다시 한번 마무리 정돈을 확인합니다. 양이 많아 주기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정리 수납의 경우 영역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지 청소할 때 소파나 테이블 위에 물건을 한데 모아두었다면 마무리할 때에도 제자리로 물건을 정돈한 후 바닥에 물건을 정돈합니다. 사용한 청소도구도 원래 자리로 정돈하며 사용한 헝겊도 세척한 후 건조시키는 게 좋겠죠? 식탁이나 화장대 위에 약봉지 또는 비닐봉투는 버리지 말고 고객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소한 물건이라도 고객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12월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